수능을 본 사람이라면 수능날이 되면 옛듯한 옛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문득 고3 생활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괜히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 공통적인 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수능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 아닐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수능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우리는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 프롤로그에 이어 1화 DJ를 맡은 모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1화 패널에는 디디님과 잼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잼입니다. 네, 두 분 다 이번이 프롤로그 다음으로 첫 녹음이시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할 텐데 우리 두 패널분들은 프롤로그 녹음한 다음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재수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수능 끝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원어로 진행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도 보러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당금의 프롤로그를 편집하느라 나름 고된 생활을 보냈는데요. 또 전 요즘에 펭귄 한 마리에 푹 빠졌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네. 저는 완전 펭수 처돌인데요. 이번 수요일에 이모티콘 나온 것도 사고 올라온 영상들도 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을 수능으로 시작을 했죠. 바로 지난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금 시즌2 첫 주제는 수능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 수능이란 주제를 맞이해서 최초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수능을 친 반수생인 듯 하지만 또 반수생은 아니고 그냥 수능을 일단 쳐보신 게스트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 오프닝 때 나왔던 수능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자, 패널분들 녹음 프롤로그 한 다음에 그 한 주 동안 바쁘셨겠지만 수능 날, 그 목요일 날 무엇을 하셨나요? 수능을 보지 않으셨겠지만 수능을 본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기분이 짠했다 그런 느낌 없었나요? 저는 목요일에 학교에 들렸다가 이제 학원에서 알바를 해서 학원을 갔는데 애들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수능 끝났다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장 선생님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기분이 좀 싱숭생숭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나도 수능 보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수능날 또 매직처럼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최초로 이번 겨울 무스탕을 다시 꺼내 들었고요. 또 그 수능 사진들이 막 아침에 뜨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또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고 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더라 라는 이렇게 신기한 기분도 들고 항상 수능날이면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동생이 아무래도 수능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송도에서 동생 수능장까지 아침에 와가지고 배웅 나가줬거든요. 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짠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맘때는 사실 그 학급 분위기가 제일 어수선하잖아요. 사실 시험만 끝났지 실기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적성고사를 또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재수를 준비하기로 결정해서 벌써부터 그 다음 해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패널분들은 이 수능 끝나고 이 널널하게 비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시를 준비했던 수시러였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수능도 떨리긴 했는데 그 뒤에 면접이랑 논술이 되게 많이 떨렸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다음날 학교 와서 하루 종일 면접 준비하고 이러면서 한 합격 발표 날 때까지 그렇게 맘 편하게만은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수시인데 저는 마음 편하게 놀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과였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것도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로운 시간을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들, 영화들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또 그 여유로운 시간에 가장 해야 될 거. 그 운전면허를 땄어요. 네. 끝나자마자. 와, 운전면허. 저는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재수를 또 했는데 현영 때 끝나자마자는 진짜 맨날 PC방 갔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맨날. 그래서 아침에 가서 라면으로만 막 새끼를 다 때우고 그러면서 완전 게임에 미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래 기다린 당금 최초이자 반가운 게스트 한 분과 함께 이번 화를 이끌어 나가볼까 하는데요. 자, 게스트분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다 환호의 박수. 와, 어색한 환호의 박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수호고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과 고등학교에 나와서 수능이 너무 싫어서 문과도 이과도 아닌 예술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다시 이과로 전향하고 싶어서 네, 이과 수능을 준비하려고 올해 수능을 연습 삼아 본 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원테이크로 가는 녹음은 또 처음이라 지금 무척 떨립니다. 원테이크라 해도 실은 엔지나도 알아서 라피님께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최근 수능을 보셨잖아요. 네, 일단은 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그 수능 끝나고 뭐 하고 보내셨나요? 일주일을? 그래도 지금 대학생이다 보니까요. 과제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어제도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 뮤지컬 촬영을 해서 목요일은 뮤지컬 녹음을 하고 금요일은 배우 대본 리딩하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현장 가서 찍다가 왔습니다. 진짜 다들 어떻게 보면 11월 달이 수능의 달이기도 하지만 대학생들에겐 기말고사 전에 과제의 지옥의 달이기도 하니까. 달이에요. 네, 다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희한하게 매년 수능 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유독 추운 것 같아요. 올해도 목요일만 추웠다가 또 금요일 날도 다시 날씨가 풀리고 했으니까 그래서인지 그날의 차가운 공기나 긴장감, 분위기 아니면 그날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기억들보다 오래 남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수능장에서 재수했을 때 그리고 현역에서 봤을 때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 어떠한 기분이 들으셨나요? 뭐 첫 번째 봤든 두 번째 봤든 먼저 잼님은 어떠한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제2외국어를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많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예정으로는 어머니가 데리러 오기로 하셨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뭔가 신기루가 있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이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런 기분 계시잖아요? 약간 기분을 즐기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오지 말라고 하고 그 약간 해질녘을 바라보면서 집에 혼자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디디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아침 날까지 그냥 계속 모의고사랑 비슷할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가가지고 시험을 볼 때는 진짜 모의고사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딱 나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추운데 떨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막 뛰어가서 안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저야 내가 지금 보고 온 게 수능이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울컥하고 엄마 아빠 보는데 나도 달려가고 싶고 네, 약간 그래서 울었나요? 다행히 울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그게 오는 게 쉽지가 않다. 맞아요. 눈물이 엄청 많은데 그날만은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네. 네, 쏘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고3 때는 이제 엄마랑 같이 집에 왔는데 올해는 배우 녹음하기 전에 이제 수학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수능은 거의 연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진도를 나갔어야 했고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가서 녹음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가 수능 봤었을 때 진짜 저 기억이 생생하긴 한데 전 수능 치고 나왔을 때가 너무 생생하게 남거든요. 제가 현역 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국어를 98점 받았었어요. 오, 자랑이네요. 18학년 수능 때. 18학년. 네. 근데 전 아직도 그게 기억이 너무 남는 게 집에서 메가스터디 그 타이핑 쳐서 자동 채점하면 딱 하고 점수가 팍 뜨잖아요. 네. 근데 국어 답안을 입력하고 딱 엔터를 눌렀는데 98이 그 빨간색으로 98점 딱 뜰 때 엄마랑 저랑 둘 다 신나가지고 막 하하 소리 지르고 하고서 수학을 딱 쳤는데 수학이 3이 떠가지고 그렇군 그러면서 했었는데 뭐 그렇게 다시 재수를 하게 돼서 재수 코인이 떡상을 해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죠. 네. 축하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간다. 뭐 학교에 함께 있는 시간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또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3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스트분 쏘님은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있었던 추억이 또 있었을 거고 드니님과 젠님은 대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또 느끼는 추억들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가장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어떠한 추억들이 있을까요? 뭐 내가 고3 생활뿐만을 떠나서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 저는 일단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그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랑 영상 교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일본 애들은 걔네 나라 문화 소개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교류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한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주고받으니까 그게 꽤나 큰 추억이었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보냈던 걸 생각을 하면 제가 또 디디잖아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중간고사 끝나고 디디스 홈파티를 연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올해도 정기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2회 디디스 홈파티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막 먹을 것도 집에 다 차려놓고 빔 프로젝터 켜서 영화도 보고 막 로또 복권 추첨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잼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고등학교 때 추억이요? 네. 저는 여고를 나왔는데요. 혹시 여고 하면 회전초밥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뭐예요? 회전초밥 모르시나요? 담요 이런 거 아닌가? 점심을 먹고 나면 이게 오래 앉아서 나 알아요. 나 알아요. 알아요? 난 요거도 몰라. 운동장 도는 거. 맞아요. 뭔가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 수능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고 특유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장을 다 돕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회전초밥 같다라는 비유를 하곤 하는데 저도 항상 그 회전초밥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걷는 것도 귀찮아서 회전초밥들을 바라보며 그 운동장 계단에서 과자 뜯어먹고 친구들이랑 담요 두르고 그러고 있었네요. 손님은 고등학교 때 뭐 재밌었던 일이 있었나요? 저는
매년 4월 1일이면 만우절이라고 대학교 합격한 선배들이 와서 소주병 흔들면서 이제 학교 FM이라고 자기소개를 막 소리소리 질러서 하는 다시 말해 수업방의 문화가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상한 막 들어올 때도 요란스럽게 그냥 문 열고 들어오지 않고 창문 두들기고 문 두들기고 네, 정말 학교가 벌컥 뒤집히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수업을 또 근데 고3이 되니까 그 와중에도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고 뭐 그래도 이날은 놀자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놀자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많이 했던 야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야자. 맞아. 다들 야자에 충실한 편이셨나요? 저는 엄청 충실했어요. 왜냐면 네. 저희 학교는 그 야자실을 신청을 하면 일단 성적순으로 자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니까 3번 이상을 무단으로 빠지면 야자실 자리를 빼요. 뭐 그게 3학년 좀 후반부 가서는 느슨해지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야자에 되게 적극적이네요. 근데 그때 공부까지 엄청 충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야자 출석률은 되게 높았던 걸로. 이제 네, 저희 학교도 약간 비슷한 체제이긴 한데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야자를 필수적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학교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뭐 여러모로 시끄러운 학교긴 하지만 희한하게 그 추운 겨울인데 난방을 안 틀어줘요. 막 영하 15도 막 25도인데 난방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야자 건물이 따로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한 5-6명이 계속 전화를 해야지 그래야지 행정실에서 뭐 어디에 연락을 해서 컨펌을 막 켜준다는 거예요. 혹시 학교 재정이 재정은 넉넉해요. 그리고 나름 그 역사가 있잖아요. 뭐 디디님은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교를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학교 시설을 이용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 요즘 흔히 뜨고 있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저 때도 있었으니까 막 거기 가서 하고 뭐. 부자네요.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 그냥 사설 독서실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어찌 요즘 또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난방은 그래도 다행이네. 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따뜻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영하 15는 좀 심했어. 맞아. 근데 너무 따뜻해도 문제인 게 저희 학교 여자실은 진짜 빵빵했거든요. 여름에는 춥고 겨울엔 덥고 이래가지고. 너무 근데 졸리겠다. 3학년은 그 실내화를 벗고 들어간 야자실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쉬는 시간에 더 졸리거나 하는 애들은 막 누워서 자기도 하고. 네. 그 약간 바닥 푹신푹신한. 그 난방 막 보일러 켜놓고 이러니까 그랬던. 우리 에어컨도 안 켜줬어. 그래서 또 하나의 추억. 누구요? 저의. 저의. 네. 저는 유난히 많이 울었어요. 고등학생 때. 아니 고3 때. 고3 때. 저희는 토요자습이 있었는데 그 토요자습이 정말 소규모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길 가서 토요자습을 하면서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데 너무 막막하고 전 논술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사실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것일 뿐인데 뭘 써야 되나 이런 너무 고민에 휩싸여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울보였어요. 근데 뭐 저도 엄청난 울보였어가지고 지금도 눈물 많고 이래서 네. 진짜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울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사실 공부 때문에 운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전 오히려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이 공부, 학업 이런 것 때문에 운 게 면접을 당일은 나 되게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면서 면접 본 걸 계속 되새기는데 내가 이걸 잘 얘기한 걸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표 날까지 잠잘 때마다 자꾸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네, 이미 면접은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힘들다고 엄마 앞에서 운 적이 있어요. 뭐 쏘님은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뭔가 작은 대학 같은 문화였고 지금 다니는 대학교는 또 작은 사회 같아서요. 나이보다 항상 더
더 나아간 것을 먼저 겪다 보니까 저도 막 대학생 땐 대학생처럼 학교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방법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아서 네 많이 울었어요. 저도.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운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인하네요. 그니까 근데 안 울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지난주에 뭐 동생 수능 봤지만 수능 얘기를 어머님이랑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울었다는 거예요. 제 재수하고 했을 때. 잊었네. 근데 내 기억에는 없어. 내가 울었던 기억이. 이미 미화된 거야. 미화됐어. 비트코인으로 재수코인. 그래서 아니 그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안 나와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난 기억이 없는 거야, 그게. 제대로 미화됐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행복하네. 행복한 건가? 응? 어쨌든 그치. 미화가 됐고. 또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궁금한 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여기서 수시로 가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세 분 다 수시인가요? 저요. 수시? 저도요. 저는 정시긴 한데 그럼 일단 수시도 추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1차, 네. 2차, 3차. 바로 붙으셨나요, 다? 전 진짜 아예 예비도 못 받거나 아예 최초합에 장학금 이렇게 되거나 완전 극각에서 예비 나도 약간 받으면서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비 받고 추추추합으로 가는 게 제일 가장 장간 거다. 거라고. 문 닫고 가야죠.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러기를 좀 바라긴 했는데 그거는 없었어요. 뭐 이제 잼님은? 저는 제가 어떤 한 대학교를 썼는데 1차를 붙었어요. 그게 3배수예요. 근데 그 1차를 붙으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 3배수 중에서 3분의 1은 붙는 거고 3분의 1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고 또 그 나머지 3분의 1은 최저를 맞췄으나 떨어지는 건데 제가 그 나머지 3분의 1이었습니다. 최저를 맞췄으나 떨어진. 네. 예비도 없었어요. 호랑이 싫어요. 여기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야. 호랑이. 네, 호랑이가 좀 그래. 저도 현역 때 제 앞에서 바로 문이 닫혔어요. 수시가. 호랑이. 제 친구도 호랑이에 약간 한이 좀 깊더라고요. 걔도 호랑이도 자기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안 붙여줘가지고. 네. 뭐 손님은 예비나 받으신 거 있나요? 저는 좀 특이하게 또 수시를 썼었는데요. 지금 다니는 학교는 수시 6개 중에 포함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총 7개의 카드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를 붙여두고 나머지 6개를 왜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2개는 상향, 2개는 하향, 2개는 그냥 자기 성적에 맞춰서 쓰잖아요. 저는 6초 상향을 했어요. 그냥 와, 승부사.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제일 가고 싶은 데를 처음에 붙어서 그냥 6개는 멋지다. 네, 그러니까. 6 상향을 해서 6개 네, 예비를 할 것도 없이 다 떨어지고 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게 추합이라는 게 쪼는 맛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셨나 궁금해서. 근데 저는 지금 다니는 학교를 정시 4차 추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4차 추합. 그럼 언제까지 문 기다린 거예요? 닫으신 건가요? 저 뒤에 두 분이 문 닫고 들어왔어요. 진짜 쫄렸겠다. 왜냐면 제가 학번이 뒤에서 두 번째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게 짜릿해. 그게. 근데 그걸 또 추합 기다리는 애 친구 이렇게 바라본 입장에서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최초합 발표 난 애들끼리만 나 붙었을 이렇게 연락하고 그 친구한테는 연락도 잘 못하고 놀고 싶어도 나는 발표 나면 이제 그때 놀게 이렇게 하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안쓰럽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이제 MT나 OT 같은 게 보통 초에 있으니까 뒤에 추합러들은 그걸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셨어요? 네, 그래서 세터 가서 어색하게 있다가 그때 좀 사람 알고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뭐 다들 뭐 좀 추합이나 그런 경험은 더 없으신가요? 추합은 네. 네. 다들 성실해서 바로 갔구나. 저는 지금 다닌 학교는 그냥 딱 붙었어요. 대체 뭘 보고 절 뽑은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저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면접에서도 한국어 교사 할 거라고 약간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과를 원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자소서 스펙 자체도 이과로 맞춰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겠다 그냥 해맑게 하자 해서 되게 해맑게 면접을 봤었는데 붙고 나서도 약간 웃기더라고요. 내가 여기 왔네 약간 이러면서. 저도 잼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저희 네. 학교도 3대 미스테리가 있는데 네. 나는 여기 어떻게 붙었고 내 친구는 여기 어떻게 붙었고 졸업하고 뭐하지? 이 세 개. 맞아요. 네. 맞아. 참. 저는 불가사의. 이제 좀 하나 이제 면접을 봐야 할 친구들도 있고 실기를 봐야 할 친구들도 남아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번 팁을 얘기를 해봅시다. 면접이나 실기를 준비할 때 뭐 사소한 팁, 뭐 도움이 되는 꿀팁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전에 엄청 떠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발표하기 전에도 막 손이랑 목이 엄청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막 선생님께서 얘 사탕이나 이런 것 좀 먹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떨었었는데 제가 수능 때부터 수능 한 일주일 전 이때부터 그냥 차라리 아무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걱정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수능을 보니까 약간 마음 편하기도 했고 면접 때도 원래 전날에 청심환을 그래도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늦게 들어가서 약국도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면접은 또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그쵸.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날에 그냥 아예 면접지도 그냥 다 집어서 치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자 이 생각만 하고 가서도 면접지만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서 교수님 질문하시는데 계속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했더니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가 너무 해맑게 웃으니까 떨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웃으니까 약간 그걸 좀 좋게 보셨던 것 같기는 해요. 웃음이 비결이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면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될 대로 하는 되라.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쏘님은 조언해 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저는 일단 면접 시간에 늦지 말 것 그거. 그치. 긴박하게 들어가지 말고. 네, 긴박하게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또 심장도 빨리 뛰고 하니까 네, 안정을 취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에 가장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허황되거나 부풀려서 말하면 어차피 다 탄로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 솔직하게 가서 이야기하고 오면 그 솔직함에 아마 교수님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안 보시나요? 정실어라. 네. 저는 보긴 봤는데요. 많이 떨었어요. 사실 그 떠는 것의 이유가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건데요. 불안감? 그쵸. 그 불안감이 나를 떨게 만드는데 지금까지도 준비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그때나 시다나. 네, 그럼 사람 변하지 않나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를 약간 암기를 할 정도로 해가야 떠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난 건데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과를 제 꿈이랑 다르게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면접에서 말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네가 진짜 그 과에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자소서나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꿈이 이과랑 다를지라도 진짜 이과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걸 솔직하게 그리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교수님이랑 뭐 입사관 분들도 충분히 다 아시고 또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른 분들이 다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면 일단은 저희 그 정시를 쓰는 친구들이 그 성적 분석을 위해서 쓰는 사이트가 있죠. 진학사. 그거는 무조건 비싼 걸로 끊으시고 끝까지 일일이 분석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 전자 두뇌처럼 그리셔서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아무 생각이 없이 보내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지만 디디님께서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재수할 때 하루 종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1년 더 했는데 성적 안 나오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1년을 보냈었는데 다들 그 수험 생활을 준비하면서 슬럼프가 오거나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 때문에 온 거는 면접 이유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울었던 게 제가 워낙 좀 잡생각? 안 좋게 얘기하면 잡생각인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그냥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거에 걱정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심해져가지고 좀 그게 침체기가 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간 그 겨울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귀에는 되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누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죠, 흔히. 그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겪는데 좀 되게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원래도 그런 좀 슬픈 쪽이나 이런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다가는 진짜 고3 때는 어쨌든 나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가 다행히 이제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데 좋은 데를 찾아주셔가지고 그쪽에 정기적으로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치유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때 이게 꼭 학업이든 아니면 나의 심리적인 이유든 힘든 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 심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저는 약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선생님한테 정을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방과 후라고 하나요? 청소 시간 끝나고 난 다음 그때 수업 시간에 울컥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자마자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 감정을 다 말씀드리고 또 조언도 구하면서 또 엉엉 울었던 저는 사실 우는 게 저의 그 해소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울지 않고 쌓아두고 말하지 않고 담아두고 하면은 골병 납니다. 진짜. 저도 약간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그냥 혼자 울고 털어내는 것 같아요. 이건 쏘님은 뭐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간 것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고민들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나는 무슨 전공을 하고 싶은지도 아니면 할지도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과를 정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사실 공부하기에 바쁘기도 하지만 그런 걸 좀 틈틈이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날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의 따님이 올해 재수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올해 노력에 비해 살짝 아쉬워할 수도 있어도 잘했으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잘 보고 오라. 그랬더니 딸분께서 어떻게 말을 하셨냐면은 재수생 기준으로 하면 남들 4년에 공부한 거를 자기는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아쉽지가 않다. 그냥 보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그분께서 또 수능을 보고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맞아. 아무리 내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게 떨어지든 뭐 친구들과 수능 공부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든 간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정신 승리를 하는 게 그 끝까지 봤을 땐 유익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 파워.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수능을 끝났고 이제 슬슬 수시 합격자가 발표될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 분들에게 좀 한번 느낌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도 19학번 새내기들이 3명이나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뭐 19학번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 느낌이 어떤가요? 그 이제 내년에 새내기가 들어올 거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일단은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19학번들끼리만 모아놓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원래 땡땡 대학교 새내기 그룹이었어요. 근데 공지가 딱 올라왔는데 11월 15일부로 그 2020 학년도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므로 본 그룹의 이름을 새내기 게시판에서 19학번 게시판으로 바꿉니다. 공지가 딱 뜨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내가 헛내기라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내년에 들어올 후배들 생각하면은 또 뭔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쉽기도 하고 약간 새내기로서 더 누려야 될 것도 다 못 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묘하기도 하고 제 사촌 동생도 되게 어리게만 봤는데 얘가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되게 내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 감흥이 없는데 나보다 어린 이제 동생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맞아요.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진짜 약간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는 느낌이 그럴까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아래가 자꾸 생겨요. 아래가 자꾸 생기면 내가 막 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약간 그런 기분이 들고요. 저는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제가 새내기 때 기숙사를 들어갔고 지금 또 새롭게 그 같은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같은 방이라는 게 같은 방에 같은 방. 그러니까 기숙사에 나이가 들어도? 기숙사에 같은 방. 2000 몇 년도와 지금과 같은 방에 살고 있는데 같은 방에 살고 있다. 같은 방에 살고 있는데 제가 새내기 때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막내였죠. 근데 저 이번에 들어가니까 맞이인 거예요. 저는 자리도 똑같고 방도 똑같은데 막내에서 맞이가 된 거죠. 되게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어딜 가나 이제 맞이가 되어가는 이 슬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막내가 되겠죠? 새내기? 네. 근데 막내가 되겠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돌고 도는 맞이와 막내의 굴레. 그럼 맞이의 입장으로서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밥을 잘 사주는 선배였나요? 저는 받는 만큼 주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언더스탠드. 네, 딱 그만큼. 저는 학교 처음 들어갈 때 약간 와 선배들 대단하다 뭐 이런 선배들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배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 이때의 선배들 저를 보니까 이제 별거 없구나. 맞아요. 네, 별거 없구나. 그냥 맞아요. 학교 1년 더 다녔구나. 맞아요. 그래서 굳이 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는 영화를 찍다 보니까 한 살만 많아도 이게 위계서열 때문에 이제 함부로 시키거나 아니면 물건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특권이랄까 그런 누구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혹여나 모르는 사이에 또 1학년 때 힘들었던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시키고 그러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라도 막 1학년들을 부려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생각이 참 좋은 선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을 마친 친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먼저 쏘님 먼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비록 안 하고 갔지만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집중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 거를 다시 느꼈는데요. 일단은 진짜 끝내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일단 그거 망했다고 이제 또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다른 길도 많으니까 수능 망했다고 울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열심히 인생 살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디님. 저도 일단 고생했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에 기사를 봤는데 수능 마친 친구 한 명이 이제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 기사를 보는데 약간 심장이 이렇게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등급컷 나올 때까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작년에 수능을 봤었지만 가채점을 하고 나서도 실제 등급컷이랑도 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금부터 3월까지 누가 뭐 압박 주는 것도 없으니까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는 것도 밀린 드라마도 다 보고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푸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선은 점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철학적이다. 근데 그 수능이라는 것은 그 점일 뿐이에요. 약간 그것을 이어가는 나의 한 단계일 뿐이고 또 그게 또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수능이 끝났잖아요. 대학에 가기까지 진짜 어느 삶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노잼 시기를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었고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못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시기에 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막상 또 그쵸? 그 시간이 많을 때 보면 맞아. 이게 몸이 또 공부에 적응을 했고 또 이게 갑자기 풀어붙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데 또 그 시기를 너무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약간 내가 인생에서 이것에 시간을 낭비해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꼭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저는 1년을 더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학에 오면은 진짜 삼수생도 많고 사수생도 많고 심지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올해 한 번 망했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뭐 저도 아직 21살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가. 네, 오늘은 수능을 주제로 게스트 쏘님, 디디님, 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년 수능 다음 날 트위터에 한 수험생이 엄마에게 받은 수능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작성자의 어머니는 수능 100일 때부터 10,000원씩 모아서 통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입금 메시지로 완성된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 있단다.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선택은 별로 없단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언제나 너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니 너는 늘 당당하게 웃음 넘치는 당금이가 되기를. 네,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면접과 실기를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합격하셨거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저희 당금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는 여러분들도, 수험생 여러분들도 당금의 애청자가 되주시기를 바라며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